모듈 1. 퇴직 전에 전문 분야 강사가 될 준비하기.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를 추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직하는 동안 보유한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로서 필요한 투자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재고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홍보를 SNS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 비용 없이, 재고 부담 없이,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지식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모듈 1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다룹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사항을 크게 8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만의 업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지만 지식 콘텐츠 분야에서도 주제가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주제까지 선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업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식 콘텐츠 사업의 핵심은 실무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노하우, 전문 지식,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업의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업의 가치는 한마디로 그 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초창기 진행했던 업, 전문 분야도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경쟁, 변화 과정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또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업자로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업으로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려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자신의 업의 오리지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오리지널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수준, 능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보된 능력에 있어서 원천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사항의 첫 번째, 자신만의 업을 선정하라. 붉은색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행 직무를 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 있는 직무를 찾아서 반드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직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직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직무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회사 재직하는 동안에 다양한 업을, 직무를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가장 자신 있는 직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사업가라면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자신의 업이 되는 겁니다. 업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경쟁력이 있어야죠. 기왕이면 돈을 주는 사람이 많은 주제, 분야여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분야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분야, 주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을 찾아야 됩니다. 의외로 그런 업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업을 경험하라. 자신의 업에 대한 가치는 단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수준으로 해낼 때 생깁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실전적인, 실무적인 경험이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모두 할 수 있고 자신의 지식, 기술, 태도를 마음껏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더 나은 곳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좋은 직장, 그러니까 브랜드가 높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직장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왕이면은 실패보다는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업에 가치를 부여하라.
스스로 업의 개념을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시란 이야기입니다. 남들과 같은 n분의 1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 사업자는 뭔가 좀 다르네? 다른 관점, 유니크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왕이면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가 곧 자신의 업을 대변해야 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HR 리스트, HRD 분야라는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브랜드를 사용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공간은 사무실 공간, 이거 의미보다는 SNS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달아놓은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큰돈 안 들입니다. 그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자신의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참고될 만한 사항이라면 제아의 고수처럼 각 분야의 고수들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고 카페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그 브런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련된 공간에 가급적 최초에는 1년간은 매일같이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직접 쓴 글이든 수집한 글이든. 그래서 3년 정도 성실하게 운영한다면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브랜드 공간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즉 최초 1년, 지속적으로 3년, 이 3년을 꾸준하게 한다면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공간, 브랜드가 인지도가 생기고 결국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신의 업에 대한 가치는 타인이 인정하는 가치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 지식 콘텐츠가 내가 보기엔 가치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하면 나의 지식 콘텐츠는 가치가 없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팬이 생기는 겁니다. 팬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의 지식 콘텐츠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성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꾸준하게 나의 지식 콘텐츠 SNS상의 공간에 팬이 얼마큼 느느냐는 곧 나의 상품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강의나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고요. 결국은 금전적인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쫓기보다는 남들과 차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은 자신의 업을 발전시켜라. 모든 업은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 도약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그리고 쇠퇴 단계 순으로 발전합니다. 한 가지 업을 찾아서 선정해서 쭉 지속하다 보면 이와 같은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13년 차 이루고 있는데요. 중간에 불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살아남아야죠. 그러기까지 이와 같은 발전 단계에 있어서 단계별로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발전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의 준비 단계입니다. 모듈 첫 번째는 바로 이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인이라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업을 만드는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는 직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왕 하는 거라면 그 업에 있어서 전문성,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 업의 가치를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설령 지금 하고 있는 직무와 다른 것을 찾는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반드시 그와 같은 직무를 경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직무 경험이 없더라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고객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이 없다고 해서 곧 그 직무 관련되는 전문성 또는 문제 해결력 또는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의 도약 단계입니다. 업을 시작을 하면은 시작하는 시점부터 대박이 나거나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인이건 직장인이건 사업자건 자신의 업 또는 직무를 꾸준하게 2년 또는 3년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직무에 3년을 경험을 했을 때 대부분은 경력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2년 내지는 3년간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 관련 이런저런 경험을 모두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특수전을 다 경험해 보시라. 말도 안 되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 그러면 그것이 퇴직 후 사업자가 됐을 때 다 여러분 지식 콘텐츠에 미천이 됩니다. 재직자라면 지금 그와 같은 경험과 수입을 벌고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금 얻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돼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험을 쌓다 보면 그 자체는 수입을 버는 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업에 대한 경험에 대한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직자라면 현재 맡고 있는 직무 또는 자신의 업으로 삼고 싶은 직무를 찾아서 꼭 경험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의 성장 단계입니다. 기왕이면 회사에 재직할 때 반드시 그 직무에 대한 성공 사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경험이 바로 성장 단계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업에서의 성공 경험은 타인의 요구사, 즉 경영진이나 고객을 만족시켜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사업자가 된다면 큰 자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축적된 지식, 경험, 실무,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노하우를 알리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노하우가 있다는 부분을 알리지 않고서는 홍보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노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성숙 단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팬데믹 이후에 사업 환경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기존까지 사업자들이 똑같이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사업자 간에 이미 불곡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한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 또는 유사업이 생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라면 진입 장벽이 낮다면 당연히 경쟁자가 생기고 유사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업에 있어서 쇠퇴기가 있습니다. 쇠퇴기에서 극복을 하려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업을 바꾸는 겁니다. 가령 A를 해왔다면 B로 바꿉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가령 강의만 했다면 향후에는 책을 출간하고 컨설팅 또는 자문 활동을 추구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지식 컨텐츠를 갖고서 강의, 책 출간,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가령 강의를 해왔다면 출강만 했다면 이제는 공개교육 또는 동영상 강좌,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사항 8가지 중에 4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 8번까지에 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